자,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문제입니다. 네, 61번부터 진행합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원자값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릴레이션은 우리가 뭐죠? 이런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에 이제 성별이라고 적어졌다. 그럼 성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남 아니면 여죠. 그럼 성별이라는 속성에서 나올 수 있는 속성들, 남, 여 이것들에 대한 집합, 이걸 뭐라 그러나요? 바로 도메인이다 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6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널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널이다 라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공백이다, 0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알려지거나 모르는 값을 널값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특수한 데이터를 말을 하고 비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부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공백이다, 0이다 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3번입니다. 한 릴레이션에서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값도 널값이거나 또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결성 조건이 있는데 무결성 조건에 개체 무결성 조건이 있고 참조 무결성 조건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 더 배운 게 도메인 무결성이 있죠. 자, 개체 무결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키를 생각해 주면 되고 참조 무결성이다 그러면 이제 외래키를 생각해 주면 되죠. 네. 그래서 바로 정답은 이제 개체 무결성 1번이 되고요.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이죠. 기본키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비워두면 안 돼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널값이 될 수 없다.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테이블과 테이블이 있는데 이쪽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는데 여기 없는 것을 여기서 참조할 수는 없어요 라는 거죠. 자, 도메인 무결성은 무엇입니까? 네, 도메인 형식에 맞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별에는 뭐만 나올 수 있어요? 남이다, 여가 나올 수 있지, 그런 거 나올 수 없어요 라는 겁니다.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64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으로 구성이 되고 연산자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하는 관계 대수 연산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대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관계대수 연산자에는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합 연산자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디션 프로덕트 이렇게 있는 거고요. 순수 관계 연산자에는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 이런 표시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셀렉트 연산자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셀렉트 연산자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것을 추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투플들을 모두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점수 칸을 봐가지고 90점, 100점 이렇게 있으면 이 줄에 있는 것을 모두 추출을 해준다. 이게 봐 수평이잖아요. 수평적 집합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65번입니다. 정규화에 대한 목적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정규화라는 것은 뭐죠? 네, 해당되는 테이블을 더 작은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바람직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잘못 설계해서 설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그 다음에 갱신 이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규화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뭐라고 써졌나요? 어떤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게 하겠다.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 자, 중복을 배제한다. 맞죠?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도모한다. 이상을 없애는 게 정규화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정규화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규화하면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네, 두부, 이격, 다, 조가 있죠. 그래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이다.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이다. 결정자가 모두 후복이다. BCNF죠. 그 다음에 다치 종속 제거한 거 4정규형. 그 다음에 조인 종속 이용하는 거 5정규형.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SQL 명령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DML, DDL, DML, DC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 DDL은 여러 무엇인가요? 바로 정의어가 되는 거죠. DML은 무엇인가요? 바로 조작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CL은 뭔가요? 바로 제어어가 되는 거죠. 그럼 정의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까요? 네. 자, 정의어 세 가지, create, 그 다음에 alter, 네, 그 다음에 drop이 있죠. 조작어 말해볼까요? insert, 네, delete, 네, update, 그 다음에 select, 이렇게 있죠. 제어 말해볼까요? 네, 제어, 네, 완성했어요. commit, 오류났으니까 되돌려 주세요. 롤백. 그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랜트. 권한 취소합니다. 리보크.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건 뭔가요? 바로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셀렉트, 업데이트, 인서트 이렇게 나왔고 그랜트가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겠군요. 자, 67번 문제입니다. 네, SQL의 기술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자, 우리가 사용하는 SQL의 기본 SQL 문장이 있죠. 그래서 select from 네, where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거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자라고 그랬죠. 자, insert 뒤에는 뭐가 있나요? insert into가 있죠. 그 다음에 value. 자, 그 다음에 delete는 뭔가요? 네, delete. 네, delete from 있죠. 그 다음에 조건 쓸 때는 where가 있죠. 네. 그 다음에 update가 있죠. 그래서 update, 네, set이죠. where, 네.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건 뭐죠? 바로 2번이죠. insert into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군요. 자, 68번입니다. 내장 SQL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내장 SQL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내장되어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질의하는 그런 SQL 문장을 내포해서 함께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1번에 보면 내장 SQL 실행문은 호스트 실행문이 나타나는 곳이면 어디에나 사용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면 SQL문에 사용되는 호스트 변수는 앞에다가 콜론 문자를 붙인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삽입 SQL문은 EXEC SQL을 앞에 붙여서 명령문과 구분한다. 맞습니다. 자, 내장 SQL문의 호스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SQL 데이터 타입과 타입인 서로 일치해야 된다. 타입은 일치한다. 숫자형이면 숫자형, 문자이면 문자형 이렇게 서로 타입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69번입니다. 트랜잭션은 보통 일련의 연산 작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단위죠. 수행하는 작업의 단위입니다. 트랜잭션이 가져야 할 특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트랜잭션이 가져야 할 특성 뭐가 있어요? A, C, I, D가 있는 거죠. 자, A는 뭐를 의미하나요? 원자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C는 뭔가요? 일관성이 되는 것이고, 자, I는 뭔가요? 격리성이 되는 것이고, 격리성, 그죠? 네. 그 다음에 D는 영속성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2번이군요. 네, 2번 투명성.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의 병행 제어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가 여기에 접속해서 사용하더라도 모순이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자라는 거고, 혹시나 장애가 발생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1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최대화하겠다. 두 번째,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화하겠다. 세 번째, 일관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죠. 일관성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건 아니죠.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병행 제어의 목적이 되고요. 네 번째, 응답 시간은 어때요?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한 군데에 있으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뚫린다 그러면 모든 정보가 유출이 되겠죠. 자, 1번에 보면 보안을 위한 데이터 단위는 테이블 전체로부터 특정 테이블의 특정 행과 열 위치에 있는 특정 데이터 값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죠? 네. 그래서 데이터 단위는 다양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통째로 유출될 수도 있고 특정한 속성들만 유출될 수가 있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각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객체에 대해서 다른 접근 권리,
또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요. 얘는 A와 B가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권한을 갖게 된다. 자, 불법적인 데이터로부터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죠. 네,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게 보안이다. 보안을 위한 사용자들의 권한 부여는 관리자 정책 결정보다는 DBMS 자체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보안에 관련된 것은 이 A라는 사용자는 이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 바로 관리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이 하는 거죠. 자, DBMS가 한다. DBMS는 어때요? 하나의 소프트웨어잖아요. 액세스 같은 소프트웨어죠. 얘가 어떻게 A라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네, A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관리자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자, 72번입니다. 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상의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로 관리가 되는 DB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개발이 쉽다 그랬는데 설계, 개발 어렵습니다. 단순한 DB인데 얘네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 하나로 있는 DB보다는 어때요? 네, 설계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되면 신뢰성, 네, 가용성이 이제 좋아진다. 여기가 고장이 나면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용성이 좋다. 질의 처리에 대한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관리를 세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다음에 데이터의 고유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3번입니다. 스택의 응용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스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푸시, 이렇게 꺼내는 거 팝이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갈 때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나오는 순서는 12A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가 달라지는 형태에서 하는데요. 1번의 인터럽트 처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인터럽트 걸었어요. 또 여기서 인터럽트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할 때는 이렇게 복구를 하는 거죠. A, B, C인데 복구할 때는 C, B,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식 계산을 할 때 스택을 이용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 서브리튼의 복귀 번지에 대해서 할 때도 하고, 자,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이다 그랬습니다. 작업 스케줄을 짤 때는 어때요? 순서 처리를 해야죠. 네, 큐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약속 장소를 잡을 때도 어때요? 약속을 잡을 때도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일정을 찾을 때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는 것은 이제 큐 구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거 4번이겠군요. 자, 74번입니다. 데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데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쪽이 구멍이 뚫린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양쪽으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우리는 데크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양쪽 끝에서 일어난다. 스택과 큐를 복합한 겁니다. 사용하는 포인터는 한 개가 아니죠. 네, 삽입과 삭제가 양쪽 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 또 여기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입력 제한 데큐를 스크롤이라고 한다. 입력을 이제 한 군데 막아놓은 것을 스크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진 트리가 발생하는 널 링크를 트리 운행에 필요로 하는 다른 노드의 포인터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트리를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용어 자체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A가 여기 트리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주격장치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A가 뒤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몇 번지를 가리킨다. B를 가리킨다. 100번지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가 C, D가 있었을 때 C는 누구를 가리키냐? 여기가 비어있다 그거죠. 어차피 비어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하자라는 게 스레드 이진 트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외부 정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지요. 자, 내부 정렬은 어때요? 네, 주격 장치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외부 정렬은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외부 정렬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외부 정렬은 K-웨이 머지 소트, 밸런스드 머지 소트, 폴리페이스 머지 소트, 캐시케이드 머지 소트, 오실레이팅 머지 소트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외부 정렬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네, 1번, 2번, 3번, 4번, 3번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삽입정렬에 해당이 됩니다. 삽입정렬은 내부 정렬이죠. 삽입정렬 또 뭐가 있죠? 버블정렬, 버블정렬 있고 또 선택정렬 이런 것들은 다 내부 정렬 방식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에 27번입니다. 정렬 방법 중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정렬 방식 앞에서도 했지만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구분이 되고 내부 정렬은 주기억 장치를 이용합니다. 데이터가 적으니까 외부 기억 장치는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외부 정렬 방식을 물어본 거죠. 자, 1번 버블, 2번 셀렉션 선택 정렬, 3번 퀵 정렬 가장 빠른 정렬이죠. 4번에 밸런스 머지 소트 바로 이것이 이제 외부 정렬이 되죠. 이렇게 이제 종류 자체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78번입니다. 이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진 검색이다, 이분 검색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가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절반씩 잘라가면서 정렬하는 거죠. 네, 한 번 자를 때마다 이렇게 내가 검색해야 될 데이터가 절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탐색 효율이 좋고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들은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아니죠.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검색하는 것은 피보나치 검색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4번에 비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 수는 절반씩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79번 문제입니다. 해싱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한 주소를 갖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A라는 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뻗었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손으로 뻗은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되고 그 충돌이 일어난 것들에 모여놓은 것, 집합, 그걸 뭐라 그래요? 동의어, 시노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나타난 현상인 충돌을 말을 하고 충돌이 일어난 것들을 모아둔 것을 시노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현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 네, 충돌이 되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인덱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갈 것을 적어 놓은 것. 책에 보면 목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컴퓨터 일반 책을 보고 선택 정렬이 어디가 있지? 그것에 대한 내용 좀 찾아봐야지. 그 목차를 하면은 대강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보고 그걸 보고 몇 페이지에 찾아가서 해당된 내용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는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덱스는 하나 이상의 필드로 만들어도 된다. 자, 세 번째, 레코드의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는 인덱스의 개수를 최대한 많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삽입 삭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부적절합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데이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내가 내용을 원본이죠. 이게 페이지. 원본에다가 이게 이제 만약 10페이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원본의 데이터 내용을 막 추가를 했어요. 그럼 내가 찾는 이 데이터는 10페이지가 아니라 뭐예요? 12페이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데서 막 지웠어요. 그럼 그 해당되는 페이지가 또 바뀌죠. 이렇게 삽입 삭제가 자주 일어나면 인덱스에 대한 내용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삽입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는 이것에 대한 목차가 만약에 20개가 있다. 20군데를 다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한 3군데만 딱 놔두는 거죠. 그럼 고칠 때가 줄어드는 거죠. 최대한 많게 한다. 내가 틀렸습니다. 자, 인덱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의 레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인덱스는 검색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새긴 순차 파일에 인덱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새긴 순차 파일이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자, 새긴 영역을 두어가지고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새긴 순차 파일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기본 영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색인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색인 영역이 있겠고 오버플로우다라는 이제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은 바로 기본 영역이 되죠. 그래서 이 색인 영역, 그죠? 인덱스가 색인이니까 색인 영역에는 세 가지 색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이 있고, 트랙 인덱스가 있고, 실린더 인덱스가 있고, 네, 마스터 인덱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걸 고를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DBMS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래서 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DBMS죠. 사용자가 여기다 명령어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명령어를 내릴 거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표준화의 범기관적인 사용, 표준화를 쓴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단순하다, 예비와 회복이 단순하다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회복시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제 KB은행의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나서 이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은행이 마비되었다라고 하죠. 전산망이 어떤 이유로 복구하는데 3시간 걸려요, 4시간 걸려요, 뭐 반나절 걸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많은 데이터를 다시 덮어쓰는 거죠. 예, 복구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뭐 1테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복시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용이하다. 한 군데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정확성. 여기 한 군데만 잘 지켜가지고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고쳐버리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8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중 개체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개체라는 것은 어떤 현실 세계의 대상이죠. 뭐 책, 사람 이런 것들 다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칸에 남녀, 성별에 나올 수 있는 건 남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바로 도메인이라고 하죠. 개체가 아니라.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 세계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형, 무형의 정보고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도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라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회원 번호, 그 다음에 구입한 목록, 구입 목록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의 레코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죠?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국어 점수 90점, 60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홍길동이라는 개체를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코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수평적인 걸 우리가 용어상으로 레코드다라고 하죠. 자, 84번입니다. SQL의 뷰에 대한 장점으로 부적합한 것은 뷰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원본이 있는데 원본에서 이렇게 가상적으로 뽑아낸 테이블이다 라는 거죠. 원본에서 보고자 하는 몇 군데만 이렇게 뽑아내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뽑아내서 보는 일시적인 가상적 테이블을 뷰라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논리적이다 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접근 제어를 통한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자, 세 번째, alter 명령어를 써서 뷰 정의에 대한 변경이 용이하다. 변경 못합니다.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 하나 만들었는데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삭제 후에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삭제한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사용자의 관리를 간단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속성이 한 40개가 있어요. 근데 단순 계산을 할 때 굳이 이런 속성들을 다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속성 몇 개만 가져와서 가상적 테이블을 구축을 해서 내가 계산해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를 간단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85번 문제입니다. 노드의 삽입 작업은 선형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 제거 작업은 다른 쪽 끝에서 수행되는 자료 구조가 무엇이냐? 자, 삽입과 삭제가 이렇게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게 무슨 구조? 스택 구조. 한쪽에서는 삽입, 한쪽에서는 삭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무슨 구조인가요? 바로 Q 구조가 되죠. 정답 2번 Q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85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